샘표는 1946년 설립돼서 2016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수 지주 회사로 지분법 수익과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브랜드 수익으로 구성되며 종속 회사인 샘표식품, 양포식품, 샘표 ISP, 조치원식품 등 6개의 연결 대상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 회사는 장류 제품, 통조림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판촉 행사 대행과 인적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016년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서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실적을 샘표식품으로 이전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487억 원, 영업이익 235억 원, 당기순이익 2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1%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5.5%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원자재 가격, 제조성 경비 상승과 광고비 등의 영업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이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입니다. 샘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돼서 공시 규정상의 공시 대상이 존재합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시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요. 4월 27일, 자 오늘 6시까지 좀 답변을 하면 되는데 회사 바로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크게 3가지가 있죠. 확정과 미확정, 그리고 중요 정보 또는 이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 자, 이렇게 3가지인데 확정은 우리가 주가가 올랐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시할 것들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공시가 있고요. 미확정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시 시점에서의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확정이죠.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가가 올랐지만 공시를 할 만큼의 어떤 중요한 아무 이슈가 없다. 자, 이런 답변이에요. 회사는 샘표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이 조회 공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사는 발행주권의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 중요한 공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최근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게 있느냐? 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자, 오늘 이 조회 공시의 답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가? 지분 공시를 제외해서 회사는 12월 결산 법인임으로 향후 정기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5월 달에 뭐가 있죠? 12월 결산 법인의 1분기 보고서 제출 5월 14일까지 있죠. 네네. 그래서 정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없다는 겁니다. 진행상의 공시 및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공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타 투자 판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 4월 26일 모 매체에서 인리 파묘 수출 중단에 대해서 샘표 20%대 급등 52조 신고가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인리 파묘 수출 중단에 대해서 여러 기사와 관련해서 팜유와 당사의 사업은 관련이 없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샘표는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좀 답변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이게 회사가 이 식용유의 어떤 주 원료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었던 식물성 이름이죠. 파묘가 주 원료라고 생각했는데 이 샘표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중단에 관련돼서는 이 회사와 사업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좀 밝힌 만큼 다소 무관한 모멘텀이 좀 된 셈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샘표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나 샘표 측은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파묘랑 당사의 사업은 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파묘 수출이 중단되면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요? 일단 회사가 왜 이렇게 좀 답변을 했는가가 좀 저도 좀 관건인데 사실상 이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중단에 대해서 여러 기사와 관련해서
파묘와 당사의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과 회사는 사업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측과는 사업적인 어떤 교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기타 투자 판단에 관련된 사항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 직격탄을 좀 맞게 됐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0%, 22% 하락한 73,100원에 주가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전체적인 어떤 원재료 비율은 대두입니다, 사실상. 파묘가 식용유의 원료로 인식되면서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식용유 사업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지만 네네. 사실상 샘표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파묘와는 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 대체유인 카놀라유나 아니면 이 콩기름을 좀 주로 하는 대두의 어떤 수입 비중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좀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묘와 이 테마가 좀 엮이면서 주가 좀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한 내용이 좀 아닌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전 세계 이 점유율, 전 세계 어떤 수출 점유율 한 60%를 인도네시아가 지금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샘표가 아니더라도 관련돼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파묘를 주 원료로 해서 식용유나 식물성 기름들 좀 생산하는 이 회사들은 많겠지만 샘표의 경우에서는 인도네시아 부분과는 어떤 이 사업적인 교류가 좀 없다는 것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하락의 어떤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최대 파묘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파묘 원유와 또 RBD 파묘 등 나머지 품목들은 계속해서 수출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가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 사실상 사료 곡물주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사실상 이 테마의 어떤 형성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좀 됩니다. 네네. 즉 스토리를 좀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사항들은 유럽 최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가 맞거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전쟁터로 좀 변한 상황에서 밀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의 어떤 곡물가 시세에 좀 이 변동이 좀 생기면서 식량난이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식량이 수급되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어떤 사례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관점이죠. 네. 너무 시장이 테마화돼서 너무 주가의 어떤 재료 요인으로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 사료 곡물주를 좀 차지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대두의 가격 상승폭은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두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샘표의 사업적인 어떤 이 원가 상승에 관련된 판가 상승 부분, 즉 수익성 제고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좀 됐었는데 네네. 파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다소 좀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좀 저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상 28일부터 수출 제한을 좀 중단하는 이 배경은 자국의 이 파묘 식물성 기름의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도 사실상 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일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 내부의 유통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난 이후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자국의 수출 품목인데 이거를 네네. 무기한 제한한다. 그럼 이게 다 전량 내수에 소진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5일 날 농림부에서 이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파묘 산업이 이루어지는 21개 주에 지방자치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21개의 지자체에 서한을 좀 보내면서 체크를 좀 했더니 식용유의 원료인 RBD, 팜 올레인에 대해서만 수출 금지할 것이 좀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식용유 대란은 좀 피할 전망이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보고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이슈가 되는 테마에만 단기간 좀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샘표의 경우에는 좀 특히나 파묘와 너무 관련된 테마가 좀 있지 않았나. 사실상 오히려 대두 상승에 따른 원재료 부담 비율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겠지만 판가 상승이라는 관점에서도 부분적인 좀 수혜도 좀 예상됐기 때문에 테마가 다소 좀 혼선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 자국에 대한 그런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그래도 수출을 타진하게 된다면 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대두유와 그리고 카놀라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파묘를 대체할 만한 이런 식물성 기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남미는 가뭄으로 그리고 캐나다는 카놀라 작황 부진으로 지금 이 대두유와 카놀라유의 생산량이 좀 크게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 관련주들의 전망은 좀 상세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료 가격에도 좀 영향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부속 곡물인 대두, 그다음에 원면의 상승까지 좀 있었죠. 옥수수는 최근 1개월치의 어떤 이 상승폭이 좀 더 가파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사료와 식량으로 좀 이 비교가 되고 있고 또는 이 식자재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로 좀 사용되고 있죠. 네네. 잠깐 이 주요 제품 서비스 보면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요. 왜 샘표가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좀 분출했는가.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회사의 수입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 배당 수익이다. 그 회사가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의 수익을 매출을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네. 즉 종속회사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연관성을 좀 더 가져간다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샘표 식품이 돼야 되는데 샘표 식품은 사실상 이 가격 상승 제한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샘표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샘표 식품의 주요 제품 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와 장류 외 비율인데 장류는 50.9%, 장류 이외의 품목은 49.1%예요. 장류의 대부분 소요되는 이 원재료가 대두죠. 콩입니다. 네.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뭐 식용유도 있고요, 뭐 식물성, 뭐 마가린이라든가 뭐 기타 부속 식재료까지 이제 다 포함이 좀 될 텐데 이 회사의 주요 품목들 좀 보면 간장과 요리 에센스, 그다음에 육포, 파스타 소스 전체적인 어떤 이 비중이 사실상 이 대두를 베이스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파묘 테마에 좀 다소 인위적인 어떤 시세를 분출한 것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네네. 지금 이 대체 품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파묘의 수급 이 이슈는 일시적인 요인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내수의 유통망 물가 점검을 다시 한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바로 이제 수출을 좀 재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길어야 좀 몇 주 안에 수출이 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체 식물성 기름인 뭐 포도씨유, 카놀라유, 그다음에 뭐 해바라기 씨유 등등이 많죠. 식물성 원료로 할 수 있는 기름의 대체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수급난에 따른 어떤 이 식용유의 어떤 사재기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들은 너무 과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대표님 의견은 팜유 대란은 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제가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재기 현상까지는 그래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소비자 물가가 또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식용유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또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왜 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주가가 왜 상승하느냐. 네. 자, 원론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어디를 봅니까? 뉴스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공시에서 이 회사 정기보고서 봐야죠. 지금 사업보고서 최근 거를 가장 보면 사업의 내용 중에 1번, 2번, 3번에 보면 원재료 그리고 회사의 생산,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샘표 식품의 경우에는 나와 있죠. 탈지, 대두를 주 원료로 한다. 그래서 대두만 원료로 하고 인도산과 미국산, 중국산을 구매하고 있다. 자, 원산지까지 완벽하게 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제품에는 미국산 원맥을 사용하고 있다. 자, 원재료의 구매 비중과 구매처까지 나온 상에서 사실은 인도네시아 관련 없는 거죠. 지금 원재료 매입액을 좀 보면 탈지 대두와 그리고 DNS 맥이라고 불리는 이 밀가루 소맥분으로 좀 보여지고 대두 콩입니다. 전체 원재료의 매입 비중이
137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192억까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158억. 지금 원재료 가격 추이가 좀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역대 최대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원래 2022년도 대두 가격은 미국 파종 면적이 확대, 콩을 키우는 이 파종 면적이 좀 더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리고 브라질 대두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로 작년보다는 이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좀 기재를 했죠. 그런데 중국 사료 수요와 남미 기상 악화가 하락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남미의 지금 기상 악화로 인해서 카놀라유나 기타 식물성 기름에 관련된 이 원료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것이 맞죠. 네네. 그래서 단기에 지금 이 대두 가격이 좀 상승한 여러 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대두 가격의 어떤 파종 면적이 좀 더 확대된다는 점에선 기상 악화의 어떤 시점을 좀 지나게 된다면 가격 안정화 추세는 충분히 좀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적도 한번 보면은 눈에 띌 만한 실적의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이 실적보다는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로 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네, 뭐 전일자 시가총액이 무려 2,694억까지 좀 치솟았는데, 자 내용적으로 좀 보면, 자 이 내용까지 볼게요. 지금 추세적으로 한 5만 5천 원대 회사의 어떤 주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5만 5천 원에서 적게는 지금 횡보될 수 있는 구간이 4만 5천 원대로 보여지는데, 자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던 이 주가가 단기에 사실상 이 파묘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자 크게 보면 여기죠. 자 여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소 인위적인 테마에 완전히 편승을 해서 사실 묻지마 상승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사업보고서, 정기보고서 안에서의 이 내면을 좀 보면 회사의 주요 원재료의 비중을 사실 인도네시아와 좀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대부분의 어떤 대두가 미국산과 중국산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서 공급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밝히는 만큼 사실은 이런 요인들이 테마에 작용하는 효과가 좀 너무 인위적인 형태가 좀 아니었나 좀 예상을 해보고요. 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에서 회사와 인도네시아의 어떤 사업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지금 22.2%가 하락한 72,900원의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 테마 형성이 지금 일시적인 어떤 조정 이슈는 있겠지만 수남의 관점에서는 다시 사료곡물주가 다시금 반등하는 추세에서 일회성 시세는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단기 고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72,000, 자 요구관이죠.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 7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7만 원이 이탈된다면 주가는 원점으로 좀 회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샘표 오늘은 좀 급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규 매수는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7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